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레이저 커팅기와 이 3D 프린터를 비교를 하면서 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레이저 커팅기와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이 명암 꽂이를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물로 지금 이제 뭐 명암들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명함을 이제 하나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제품을 항상 제작하기 전에는 간략하게 이제 스케치를 해가면서 사이즈와 이제 제작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치수를 간략하게 한번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 표본이 되는 이 밑에 기둥 부분을 저는 이제 MDF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뭐 앞면, 옆면, 이제 대각선에서 보이는 이미지 정도로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치수와 이런 거를 이제 기입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모양은 이렇게 이제 강원 열린 군데와 그 이제 뭐 3D 프린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로고 이미지를 새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명암이 뒤쪽으로 꼽힐 거기 때문에 이 명암에 대해서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명암 사이즈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90에 50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이 뒤에 들어가는 이 명암 사이즈의 케이스 부분은 이 90에 50보다는 사이즈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다가 보면은 이 뒤쪽에서 이제 제작이 되면서 이 부분이 수축 때문에 살짝씩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암이 꼽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약 1mm 정도로 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명암이 전체가 꼽히는 거에 대한 두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폭 두께는 약 8mm 정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8mm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높이 부분도 명암이 꼽히는 부분의 이 높이 부분 같은 경우도 명암 이 CI 로고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3cm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MDF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결합 방식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겹쳐지는 요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부분들도 치수를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요 겹쳐지는 부분들을 약 1cm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 겹쳐지는 부분들을 10mm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하고
이 명암이 꼽히는 부분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높이가 3cm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3cm가 되고, 기울기를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살짝 기울여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앞쪽에서 보여지는 강원 열린 군데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도 똑같이 20mm로 해서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치수 정도로 이제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번 이거에 맞춰서 이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스케치된 자료를 활용을 해서 한번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아까 이제 그려진 사이즈가 음, 자, 앞면에서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면에 이제 작업창 앞면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 100에 높이가 35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그려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MDF가 겹쳐지는 부분이 10에 높이가 3이었습니다. 10의 높이가 3이었고, 이 부분이 아래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려진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직선에서 연속선을 가지고 선들을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 부분이 돌출로 3, 이쪽 가로값이 30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30에서 대칭으로 선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면에서 그대로 직선에서 연속선을 활용을 해서 자, 이 부분도 똑같이 돌출로 3만큼의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려진 이 오른쪽 면의 옆부분도 똑같이 편집하기에서 대칭으로 반대쪽 부분을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가 되는 이 공간을 똑같이 연속선을 활용을 해서, 자, 이제 다 그려진 상태에서 돌출로 이 MDF 사이즈의 만큼 두께를 3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다 그려진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똑같이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대칭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단 부분이 되는 이 도면 안에서 이 하단 부분을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색깔을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룹화로 객체 이름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그룹화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이제 다 됐으면 먼저 뒤쪽에 있는 이 명암이 들어갈 부분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명암이 들어갈 부분은 내경 사이즈가 너비가 92에 높이가 8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3차원 수정에서 오프셋 거리값을 이제 1로 해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로 작업을 하고요. 이 끝부분을 살짝 목깎이를 이용해서 끝부분만 살짝 목깎이를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명암이 되는 부분의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먼저 윗면에서 이 MDF가 되는 사이즈의 정중앙을 맞춘 후에 그 다음에 오른쪽 면에 오셔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아까 위치한 곳에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30mm만큼 올라가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거리 값에서 30을 입력을 하시고요. 확인. 그대로 수직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동하기로 해서 딱 3mm 정도 이동을 해줄 겁니다. 자, 이동을 해주고 난 후에 저희는 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로프트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쪽 부분을 오프셋에서 쉘 기능을 이용해서 두께를 1로 설정하고요.
지금 이 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에 있는 요 부분이 목각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작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로프트 기능을 이 상태에서 다시 오프셋 거리값을 1로 두고요. 복사를 거리값을 30 이동을 3mm만큼 이동을 합니다. 쉘 기능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1mm만큼 공간이 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군데 이 모서리 부분을 잡은 후에 네 군데 이 부분을 모서리를 잡고 나서 이 부분이죠. 오케이. 이 부분을 잡고 난 후에 목각기에서 목각기를 선택 후 반지름을 1로 입력해서 완료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 주고요. 자, 이 부분도 똑같이 이 흰 색깔 부분을 이제 명한 부분으로 하고 객체 이름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앞면 쪽에서 이름을 이제 강원 열린군데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작성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사이즈가 너비가 70에 높이가 20으로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먼저 이 칸이 되는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고요. 그러고 난 후에 솔리드 생성에서 문자에서 자, 이렇게 강원 열린 군데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캐디안 3D V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자 옵션에서 한글을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글 키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메모장에서 이제 강원 열린 군데라고 치고 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옮겨와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체를 내가 원하는 글자의 모양을 선택한 후에 이제 유형은 이제 그대로 선형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선형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요. 완료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사이즈가 70에 20을 넘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편집하기에서 축척 기능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1차원 축척으로 해서 저는 이 끝부분 쪽으로 1차원 축척으로 해서 그대로 축척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거 기능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어,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난 후에
기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그리고선 다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나타내고요. 자, 저는 이 네모칸이 되는 이 박스 부분도 목깎이를 이용을 해서 직각이 되는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원형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선택을 하고요.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이즈를 저는 돌출로 3mm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3mm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글씨를 선택한 후에 돌출로 2mm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들을 변경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른쪽 면을 확대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가져간 상태에서 지금 스케치를 했을 때 이 면과 같은 라인으로 기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서 이쪽 라인으로 그대로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아래쪽이 되는 부분을 이제 저희는 나중에 본드로 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연산하기 해서 병합을 하게 되면 밑에 부분이 잘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 부분도 객체들을 이름을 변경을 하고요. 자, 그대로 이동하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이동을 해서 자리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이제 MDF로 해서 작업을 하고요. 이 위에 부분은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에 이제 레이저로 해서 각인을 시키는 것들은 자, 지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객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 솔리드 MDF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우측편에 보면은 그 네모나칸 박스를 선택하면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를 더 복사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전개도를 펼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윗면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이 펼쳐지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면 쪽에 있는 이 두 개를 또 선택을 해서요. 방향 구축, 작업창 이동해서 먼저 앞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윗면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옮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것들을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것도 방향 구축, 작업창 이동, 오른쪽 면, 윗면을 선택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윗면에서 보여지는 이 전개도들을 선택을 해서 정렬해서 상단 정렬을 통해서 하나의 위치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윗면을 확대를 한 후에 저희는 솔리드 생성에서 문자로 해서 앞에 새겨질 문자들을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 밑에 있는 글자를 위로 그대로 수직으로 해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쪽에도 새기고 싶은 뭐 이런 문구들이 있다 그러면 뒤쪽에도 똑같이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유튜브 모양 마크랑 이 글자 모양이랑 해서 뒤쪽에서 이제 색깔을 또 변경을 해서 좀 더 진하기 강도를 이제 다르게 해서 한번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그려진 이 글자 두 개를 똑같이 선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집하기 해서 상단 정렬을 해서 같은 선상에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3D 프린터로 출력할 것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MDF 이 레이저 커팅기로 MDF로 제작할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이어서 이 MDF로 출력을 하고 이제 레이저 커팅으로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후가공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